네,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 또 핫 이슈를 갖고 왔던 현대차 그룹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베투자증권 이정민 팀장과 이야기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행히 또 시장이 조금 네. 살아났어요. 네. 그리고 오늘 현대모비스에 2,400억 원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는데 네네. 그 부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대모비스에서 자사주를 다시 매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기사를 냈습니다. 그 면면을 좀 살펴본다면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2,400억 원어치를 취득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총 발행 주식주 대비해가지고는 2.4%에 해당하는 물량인데요, 약 75만 주가량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내와 장외 시장에서 이제 골고루 매수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들인 주식 중에서 26만 주는 소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도부터 꾸준하게 자사주를 1조 원 가까이를 매입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연장성산에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발표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자사주를 좀 매입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럼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발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도였죠. 현대차 그룹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그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합병을 좀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엘리엇을 비롯해서 소액 주주들이 그 주식 합병 비율을 놓고 이제 반대의 의견을 내면서 이 합병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이제 사태가 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에서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약 1조 원 가량의 이제 돈을 들여서 자사주를 좀 매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밝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이번에 다시 한번 등장을 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가장 빠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2,400억 원의 자사주 매입. 이럴 때 또 현대차 그룹에 관심 갖고 계셨던 투자자분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주는 그런 모습일 네네. 것 같은데, 우리가 또 현대를 살펴봐야겠죠. 아이오닉5 내부가 공개됐고 여전히 eGMP라는 강한 플랫폼 갖고 있습니다. 네. 투자 매력도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여전히 투자 매력도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에 그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가지고도 더군다나 이런 어떻게 보면 다시 좀 씻고 있는 분위기에서 좀 불을 뗄 수 있는 분위기가 다시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요. 일단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오닉이 다음 주 화요일이죠. 23일에 글로벌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아자동차의 그 프로젝트명, 전기자동차 프로젝트명이 CV인데요. CV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이죠. 3월 달에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개와 동시에 아이오닉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유럽 시장을 시장으로 뭐 한국 시장, 그다음 미국 시장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글로벌 판매를 시작하겠다라고 일단은 현재 현대차 그룹에서는 밝힌 상황이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 현대차 그룹에서 본격적으로 이 GMP를 이용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할 텐데, 그럼 여기서 현대모비스가 과연 이 GMP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MP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가 다양한 부품들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듈화 시킬 수 있는 모든 부품은 다 현대모비스가 공급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주요 부품으로 뽑히는 모터, 인버터, 그다음에 ICCU, 배터리 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모비스가 현대기아차 그룹만을 위해서 이런 부품들을 개발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런 다양한 부품들을 현재 개발하고 그다음에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그 회사의 방향성을 볼 때는 임원 인사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현대모비스가 그런 측면에서는 지난해 11월에 R&D 부문에서 최초로 외국인 임원을 영입을 했습니다. 부사장급으로 이분을 영입을 했는데요. 이분의 그 과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경력을 좀 살펴봤더니 볼보와 그다음에 보시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 또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게도 이런 자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 있는 부품들을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발표했던 사업 계획서에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면 거기에도 명확하게 이제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명시된 점이 좀 특이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의 어제 이제 주총 이야기를 보니까요, 미래 모빌리티 부품사로 발돋움하겠다. 네. 항공도 추가되고 로봇도 추가됐어요. 근데 이 추가되는 사업들이 다 개인 투자자들이 솔깃할 만한 또 시장의 핫한 이슈들이거든요. 네. 이 현대모비스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던 자동차 부품사가 아니라 완전 다른 사업군으로 더 확장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했던 부분이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을 때 네. 과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장 많이 좀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현대차에서 며칠 전에 공개했던 우리 유튜브 영상을 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지난주에 그 유튜브에서 공개된 무인 모빌리티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인 모빌리티 이름을 타이거라고 이제 명명을 했었는데요. 네. 이 모빌리티가 좀 굉장히 좀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그 어떻게 보면 몸통에 그냥 바퀴 4개만 달려 있다라면은 자동차와 별 차이가 없었겠지만 이 모빌리티는 다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다리가 4개가 달려 있었는데요. 이 접히는 다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노면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험로 주행은 거의 힘들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접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험로 주행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특이점으로 다가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무인 모빌리티를 앞으로도 다양한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컨셉으로 선보이겠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다양한 무인 모빌리티를 선보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로봇 기술이 그 안에 녹아들어 있어야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진보된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현대 기아차 그룹의 이제 모빌리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현대 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형 모빌리티 전부 다 투자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인 UAM입니다. 바로 이 UAM에도 이런 보스턴 다이나믹의 기술이 스며들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사항보다는 앞으로의 미래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큰 게요. 지금 뭐 자동차 부품들에 대해서 차량용 반도체 이야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 반도체는 또 현대모비스가 지금 다루지 않는 거긴 한데 추후에 이쪽으로까지도 사업을 키울 수 있을지 현대모비스의 주가 전략까지 같이 들어볼게요. 네, 저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수직 계열화를 잘하는 게 현대차 그룹의 특징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도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영역을 좀 넓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예로 그 지난해 연말이었죠. 연말에 발표 하나가 좀 나왔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오트론의 반도체 사업 부문을 약 한 1,300억 원을 들여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그 전기차뿐만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에 사용될 반도체 관련된 이제 설계 기술이나 또는 제어 시스템 등을 더욱더 고도화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또 많은 그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그렇게 된다면 현대모비스가 직접 반도체까지도 이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설비를 까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일예로 그 DB 하이텍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이제 반도체가 쇼티지 날 때마다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게 그러면은 혹시 증설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DB 하이텍 부회장님이 발표를 했었죠. 증설 관련되어서는 전혀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만큼 기존 업체들도 신규 라인을 까는데 굉장히 지금 현재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로서 현대모비스가 반도체까지 생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아웃소싱을 조금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가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능력을 조금 더 키우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전략으로 네. 좀 매수 가격으로는 31만 8천 원이 좀 접근 가능한 가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차 매수 가격은 61선 부근에서 좀 접근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42만 원까지 좀 바라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29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굉장히 그 추후의 성장 모멘텀이 좀 강해 보입니다.